상품과 인간을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10대 신상품. 이해가 가죠? 어떻게 비교했는지. 20대 명품. 그럼 30대는 뭐가 될까요? 정품. 여기까지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정품이라고 있습니다. 40대는 뭘까요? 기획상품입니다. 이해하시죠? 50대 이제 뭐로 들어가요? 세일. 박앤세일입니다. 60대 이제 중고로 들어가는데 비슷해요. 1+1이라고 있죠. 하나 하면 하나 더 줍니다. 그 다음 슬퍼요. 더 슬퍼집니다. 60대 했죠. 70대 재고정. 더 이제 여러분 목소리가 낮아질 겁니다. 80대 분리수거. 90대 소각 처리.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씁쓸하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감이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계속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상품처럼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 노인은 소각 처리. 그러니 치매는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고장난 상품입니다. 쓸모없는 상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쓸모를 중심으로 사람을 본다. 얼마나 잘못된 것일까?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뭐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부엌 일부터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반쯤은 얼마나 하고 싶지 않으셨으면 저것부터 잊어버리셨을까 할 정도로 뭐 예를 들면 커피포트를 가스레인지에 이렇게 올려놓으셔가지고 태운다든가 밥하는 방법을 잊어버리신다든가 이런 그 치매가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집은 정말로 쑥대밭이 됐죠. 저희 어머니는 상당히 좋게 말하면 품이 있고 조금 나쁘게 말하면 너무 엄격한 엄한 어머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어떻게 하면 엄마의 품을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 엄마 짜증나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였죠. 근데 80이 넘어가시고 치매에 걸려서 어려움을 좀 겪다가 좀 시스템이 조금 완비가 된 후에 제가 겪었던 것은 엄마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질적인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우선 처음 저는 어떤 얘기를 듣게 됐냐면 엄마가 뭘 하고 싶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됐어요. 엄마는 뭐뭐를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주로 하셨지 나는 뭐가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스스로 억압을 하셔야만 했거나 아니면 그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약간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회가 좋아. 나는 나가서 놀고 싶어. 나는 웨딩드레스가 입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리마인드 웨딩을 한번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리마인드 웨딩을 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는 것 옛날 같으면 예전에 엄마 같으면 그런 쓸데없는 걸 왜 하니? 지금 늙은 사람들이 미쳤어.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나도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치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빗장문을 열고 나와서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서 저는 엄마의 욕구, 엄마가 눌렀던 억압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다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거죠. 이태원에 주름 옷집이라고 있습니다. 지나가는데 그 주름 옷집의 주인이 뛰어나오는 거예요. 뛰어나오면서 살아계셨군요. 아직 안 돌아가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들어와서 같이 차 한 잔을 꼭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남편분이 사장님의 남편분이 굉장히 아프셨대요. 저희 엄마가 이제 약을 막 구해다가 정말 어려운 처방을 받아다가 드렸고 그래서 나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어머니시지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당혹스러웠어요. 엄마는 기억을 못 하시지만 엄마는 밖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선의를 베풀고 계셨구나. 난 집에서 엄마가 무서워서 엄마가 너무 싫었는데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외의 어떤 부분,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우리 엄마 안에 있었고 그것과 화해하는 시간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와 화해하는 시간, 저를 치유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몰랐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저를 다시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10대, 20대 이렇게 보면서 했던 상품적인 논리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관계로 좀 봐야 된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유능함에 대해서 되게 포획되어 있거든요. 유능해야 된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 기억이 아주 뚜렷해야 된다. 사실 치매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억을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기억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없어졌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기억 잘 못한다고 하죠? 일주일 전 점심 뭐 드셨어요? 기억을 못해요. 또 집단적인 차원에서 우리 전통이 재발견된다는 얘기합니다. 선택적으로 기억은 이루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꼭 그렇게 기억, 유능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사람을 볼 필요가 있나? 물론 일상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한 발자국 좀 떨어져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노인, 또 장애인, 또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는 뭘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새로운 어떤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간을 상품으로 자꾸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는 우리가 더 노인이든 치매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폄하하고 멀리 떨어지고 이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관계를 중심으로 좀 놓고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정체성이 계속 재구성된다. 그리고 관계가 중요하다.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그 약간 안정화된 이후로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2시간 지나면 점심 뭐 드셨는지 잊어버려요. 하루가 지나면 제가 왔는지 잊어버리세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그 현재 그 순간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습니다. 평생교육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4가지 학습의 기둥이 있습니다. Learning to know, 아는 거죠. Learning to do, 행하는 거죠. Learning to live together, 함께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Learning to be가 있습니다. 존재 자체. 마지막에 learning to be 잘 안 와닿았어요. 우리는 아주 쉽게 learning to know라든가 learning to do는 쉽게 이해를 해요.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having의 논리, 우리가 가지는 논리, 지식이든 뭐든 가지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그리고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 뭐지? 를 던지면 잘 감을 못 잡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조금은 노쇠해가는, 조금은 힘들어가는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함께 있음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 과정에서 저는 be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개념사를 보면 아동, 청소년에 이어서 노인이 연구돼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동도 발견된 개념이거든요. 옛날부터 썼던 개념이 아니죠.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노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보면서 노인이야말로 영적 존재일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내세에 관심이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가능성에 좀 주목하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나가는 노력을 조금씩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짜여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